네, 마지막 베팅이 11년 전 마카오였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도박 중독 문제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박을 끊어오면서 정말로 수백 번은 넘게 곱씹어 왔던 순간이라서 도박을 끊은 지 11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고 선명하게 저한테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 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IMF 때 부도를 겪고 다시 재기를 꿈꾸시는 아버지 사업을 돕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했고 직업적 성취도 같은 것도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친한 형의 전화였는데요. 그 당시에 저의 그런 곤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형이어서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나 제안했어요. 대리운전을 해주면 무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정인 즉슨 형이 친구들 몇 명과 주말에 2박 3일로 강원랜드라는 데를 처음 와봤는데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땄다는 얘기였어요. 2박 3일을 잠도 못 자고 꼬박 샜기 때문에 네가 와서 대리운전을 해주면 50만 원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저로선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었죠. 그래서 곧장 동서울 터미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북행 고속버스를 타게 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그렇게 자주 타게 될 때는 그때는 예상치 못했네요. 네. 그렇게 3시간여 고속버스를 타고 사북 고안 터미널에 내려서 5,000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강원랜드에 올라갑니다.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형, 저 도착했으니까 지금 나오세요. 우리 빨리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오는 대답은 폐가 아직 너무 좋다. 아직 돌 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폐가 좀 안 좋아질 때 그러면 바로 나갈게. 당연히 수긍이 갔고 형 그러면 더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라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15분? 30분쯤 흘렀나? 아무리 기다려도 형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형, 나 혼자 밖에서 지금 세워놓고 뭐하냐, 빨리 나와 라고 했더니 야, 폐가 아직 너무 좋다. 그러지 말고 그럼 들어와서 기다릴래? 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도박을 안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짤짤이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여행 간다거나 하면 훌라의 고수도 포커까지 다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심 카지노라는 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밖에서 혼자 기다리기도 심심하다는 핑계로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강원랜드로 들어가려면 입장권이라는 걸 끊어야 하고 신분증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내가 신분증을 가져왔나? 라고 찾아보니 또 마침 신분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내고 입장권을 끊고 처음으로 강원랜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은 나란히 앉아서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아 수고했다며 저한테 대립이라면서 노란색 칩 5개를 건넵니다. 아니 형 왜 돈으로 주지 이런 걸로 줘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형들이 지금 게임 중이니까 이따 나중에 같이 환전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카지노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형들 뒤에 서서 두리번 하면서 카지노를 구경하면서 또 형들이 게임하는 걸 보고 있었죠. 저는 게임의 룰도 몰랐기 때문에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웬걸 한 판 두 판 지나도 형들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갔으면 나도 땄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칩 하나 10만 원 반 가봅니다. 근데 먹는 겁니다. 어라? 진짜로 먹네? 형 잠깐만 이번에 내가 좀 더 가도 돼? 하면서 이번엔 20만 원을 놓습니다. 근데 또 먹습니다. 어라? 나 벌써 그러면 30만 원 딴 거야? 와, 씨.
너무 쉬운데? 나 형 이번엔 30만 원 가볼게. 강원랜드의 베팅이 맥시멈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30만 원을 갑니다. 그런데 또 먹습니다. 그렇게 강원랜드에 머물렀던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고 강원랜드를 나오거든요. 그때 제 손에 쥐어진 금액이 270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왔고 저는 그 돈으로 지금까지 공공했던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소합니다. 밀려있던 카드값, 항상 얻어먹던 친구들에게 한방송,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돈을 다 쓰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아마 한 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순간이 왔었어요. 제 수중엔 2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만 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까? 아니면 부모님이나 혹은 지인한테 도움을 좀 청할까?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3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이 부족해. 그 순간이 딱 찾아오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 나 50만 원 갖고 1시간 반 만에 5배가 넘게 만들어 본 적 있지 않나? 게임의 룰도 몰랐는데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내가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그 10만 원을 구해야 될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두 번째 강원랜드 여행은 그렇게 20만 원을 들고 혼자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간 20만 원을 다 잃고 아마 여기저기 전화에 돈을 더 빌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다 잃었고요. 아무튼 그 순간입니다. 도박이 내 삶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순간. 그 이후 굉장히 전형적인 중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이 순간을 정말 수백 번 반추해 봤었거든요. 수많은 가정들을 하면서요. 혹시 내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그날 강원랜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바로 나왔다면, 혹시 내가 그날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그날 받은 그 5개의 칩을 다 잃었다면, 그랬다면 혹시 난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정말로 도박을 끄는 연차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하게 남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 거기 부르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엔 불운을 탓했습니다. 필이면 내가 왜 운도 나쁘게 그때 신분증 갖고 다니지도 않는데 왜 가져간 거지? 그날 돈을 괜히 따갖고 돈만 잃었으면 됐는데, 그때 아빠 일만 안 돕고 있었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굳이 혼자서 강원랜드 가진 않았을 텐데.
하필 이 지긋지긋한 도박이라는 놈을 만나서 이게 도박 때문에 나 원래 괜찮은 애인데 이 도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로 도박 때문이었다면, 아니 내가 돈이 딴 게 문제였다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땄던 그 형들도 도박 중독에 빠졌어야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형들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일상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박이 아니라, 돈을 딴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카지노에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전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완벽하게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도박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제 안에 곪고 있던 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박이 아닌 술, 마약, 그 어떤 거든 또 찾아냈을 거고 탐닉했을 거고 빠져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빠져들 걸 찾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몸으로 견디느라 건강이 악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게 아닌 차라리 도박으로 나의 이 안에 썩고 곪아가던 그 문제가 발현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있기라도 한다는 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아직 용기가 없어서 도박이 내 삶 안에서 문제가 됐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남 탓, 내 불행, 도박 탓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박이 나쁜 걸 리가 있나요?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리가 있나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박을 끊으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돈 빌리고 피해를 준 그 지인들한테 미안해서, 다 남 때문에, 온통 이유가 남인, 나 때문이 아닌, 나 아닌 이외의 밖에 있다 보면 도박 끊기 참 힘들어요. 그 죄책감이라는 건 남과의 관계 안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기만 하면 바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끊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도박을 끊는다. 그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회복이나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내 삶 전체를 던지는 그 이유가, 내가 내 삶 전체를 다 때려 박았던 그 이유가 운이 없어서, 고작 남 때문에, 도박이 무시무시한 거여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꼭 한번 그 순간, 도박이 내 삶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한번 꼭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오늘도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